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인 생명과학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949% 증가했습니다. 자, 베리스모 관련해서는 카티 연구 결과 학회 발표 소식까지 나왔죠. 계열사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 흐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 요거는 이제 장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자, 생명과학 관련해서 당기순이익 폭증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1분기 이제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 내역에 숫자가 담겨져 있는 의미들 한번 살펴봐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자, 생명과학은 영업 실적은 여전히 지금 악화된 상태에서 당기순이익이 이제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기업의 본질적인 이제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을 볼 때는 이제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을 보는 거고, 이거 말고 이제 비경상적인 부분들을 합쳐서 이익을 볼 때 당기순이익을 봅니다. 요건 이제 넷 인컴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오퍼레이팅 이제 프로피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분기 별도 기준, 자, 연결이 있고 별도가 있고 개별이 있는데요. 어떤 회사가 종속회사가 있으면 종속회사를 제외하고 이제 볼 때 별도, 같이 볼 때는 연결, 종속회사가 없을 때는 이제 개별, 요렇게 이제 재무제표가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분기 매출액은 61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전기가 아니라 작년도 1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61.3%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27억으로 증가했다. 영업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에 비해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도 1분기 99억이었는데 올해는 1039억으로 949%, 거의 10배 가까이 지금 증가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당기순이익이 이제 크게 늘어났다는 말은 정상적인 이때 영업이익 관련되는 주로 이제 하는 영업이익에서는 손실이 났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부분으로 이제 올라갔던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HLB 생명과학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 HLB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하고 또 이제 가지고 있는 HLB 이노베이션이 주가에 따라서 공정가치 변동을 영업의 손익에 반영하는 당기순이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게 좀 용어가 좀 어렵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단기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이제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장부를 작성할 때 보면 이제 그 부분들 시가를 반영해서 하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에서는 그걸 좀 더 확장이 되었어요. 이 사업보고서라든지 이런 분기보고서를 작성할 때 현재 어떤 시가를 공정가치화 시켜서 이 투자자라든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는 어떤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시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요 작성하는 시점에서의 어떤 변화사항을 장부에 반영하는 이 부분들이 이제 당기순이익의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3월 달까지 끝나고 이제 4월 15일까지 요렇게 체크가 된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면, 지분 가치가 이 정기 말에서 1분기 말에 요 작성하는 시점에서 이제 시가총액을 이제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LB는 1054억이 늘었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65억에서 129억으로 64억이 증가되었다. 이를 포함해서 이제 재무상태표 중에서 이제 기업의 영업 관련되는 부분 하는 거는 이제 손익계산서고, 기업의 어떤 자산이나 부채, 자본을 다루는 게 이제 재무상태표죠. 그 자산 중에서 1년 이상이 이제 걸려서 현금화가 되는 자산이 비유동자산입니다. 1년 이상이 걸린다는 말은 당장에 이제 매도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자산이 아닌 것 중에서, 금융자산 중에서 이 공정가치를 반영해서 정기말 이제 1082억에서 1분기 말에는 2227억으로 증가한 거죠. 그래서 해당 기간 중에서 요 기간 동안에 HLB 주가가 5만원대에서 10만원대로
요 작성하는 시점에서. 그 다음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3,120원에서 6,800원. 예, 그래서 이제 이 보유한 지분의 평가 가치가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는 거죠. 그럼 더 올라가게 되면 다음 분기에 당기순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다음 분기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이제 이게 또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당기순이익 공정가치 측정,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들어서 이제 HLB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1분기 말 수준을 쉽게 이제 못 넘어가고 있다. 3월 26일이 일단 고가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 이제 넘어가지 못하는 사이에서 이제 최종 허가 관련되는 결론을 지금 D-2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을 경우에 주가가 이제 상승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HLB 생명과학이 보유한 HLB와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지분 가치도 다시 한번 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근데 이건 회계상의 수익입니다. 우리가 장부에 나오는 건 실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해당 금융자산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실제 현금이 유입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현금 흐름하고는 전혀 영향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거 대표 중에 뭐 파생상품 평가이익, 요거는 이제 10이나 BW 발행했을 때 현재 주가의 어떤 차이에서 형사에서 주주들이 유리하게 하면 이걸 이제 손실로 반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사 가격보다 낮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뭐 플러스로 이제 반영하는 요런 부분들을 대표적인 회계상의 수익 손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4월 달에도 이제 AACR에서도 이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발표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2024년도 미국 유전자 세포 치료 학회에 7일부터 11일까지 메릴랜드주, 그러니까 서부 동부 쪽이죠. 이 볼티모어에서 열린 혈액암 치료와 관련되는 주요 비임상 연구 결과, 이 비임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인비트로가 되어 있습니다. 인비트로라는 게 이게 뭐 라틴어니까 이걸 영어로 고치면 유리관 안에, 그러니까 이제 생체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생체 밖에서 해서 시험관에서 하는 것을 인비트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임상, 비임상 같은 경우에는 세포 단위라든지 요런 어떤 흐름일 때가 이제 인비트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액암 치료제 싱키르 310 관련해서 초기 연구 결과로 카티 플랫폼 키르카의 악성 비세포 관련 혈액암 주요 타킷, 기존에 이제 카티가 대부분 CD19 기준으로 타켓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T세포가 있고 이제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 항원의 특이한 어떤 이제 바이오마커를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을 T세포에다가 유전자 조합을 해서 앞에다 달죠. 그래서 이 결합하는 부분을 바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DS191을 탑재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효능, 특이성을 연구했다. 그래서 악성 비세포 유료에 혈액암 특이적 타켓인 CD19에 결합함으로써 면역세포 T세포가 CD19 항원을 발현한 세포만을 찾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자, 펜에서 이제 발굴한 바인더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글로벌 독점 권리를 확보한 상태고요. 연구 결과에서 신키르 310 관련해서 CD19 양성세포, 그러니까 CD19가 이제 발현되어 있는 세포를 대상으로 효능을 측정한 결과가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양성세포 살해 능력을 결과한 부분, 표적세포 비율이, 그러니까 CD19가 많이 발현할수록 용해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스페시픽 리식스라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뚜렷하게 증가하고 대조군 대비해서 항종양 관련되는 부분 효과도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그 CD19 발현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용량 의존적인 강한 활성화율을 보였다. 예, 그래서 이제 신키르 310을 투여한 마우스군에서 대조군 대비해서 종양세포 성장이 억제가 되고,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터페론 감마, 이제 이게 이제 많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거하고 이제 다른 부분하고 보통 한 2가지 정도 형태가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중구, 뭐 백혈구, 여기가 이제 증가되면 암 억제 능력이 이제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보통 보는데요. 그래서 인터페론 감마의 어떤 분비가 상당히 이제 커지는 흐름들을 보면서 이 카티가
혈액암뿐만 아니라 이제 고형암 쪽까지 지금 확장을 하는 어떤 부분으로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현재 베리스몬 고용암 쪽에서 일상, 그 다음에 난소당간 중피종 3종으로 미국에서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상태이고, 포스트 이제 리보세라임에서 굉장히 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또 베리스모의 이 카티 관련되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지금 오후장에 아침에 좀 반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하락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양봉 이후에 이 흐름들을 좀 지키지 못하면서 이제 2시 반 구간에서는 이제 종가 관리하는 이제 영역대인데 여전히 볼린저 밴드 하단을 타고 지금 내려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시간에서 가장 강했던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아침에 31,900원대까지 갔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또 3만원대 밑단을 지금 오후장에서 내려오면서 조금 이제 아쉬운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2시 반 이후에 이제 종가 관리 흐름에서 다시 이제 되돌리는 파동이 나오는지 좀 중요하고,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장중에 이제 한 9,500원대까지 5일선 정도 부분까지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윗꼬리 흐름이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6,000원대까지 지금 장중에 이탈되면서 변동폭이 오후장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금 조금 이제 하방의 흐름들이 계속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침에 갭이 떴다가 지금 결국은 이제 10만원권에서 유지를 못하고 장중에 다시 96,000원대까지 좀 밀리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최대한 이제 뭐 이 5일선 부근 10만원대에 붙여놓는 흐름을 하면서 마치는지 여부가 일단은 중요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던 시간이기 때문에요. 자, 장중에 중요한 어떤 구간인 만큼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